오늘은 이현보의 귀전록이라고 하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요. 전은 밭이란 뜻이에요. 밭으로 돌아가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전원으로 돌아가다. 록은 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기록 정도로 이해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기록한 글 내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뒤에 보면요. 시조가 3편이 나옵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는 연시조가 아니에요. 연시조가 아니고 각각 다른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시조를 3개를 묶어놓은 거야.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흐트러 놓으면 하나의 시조죠.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지만 3개의 작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 흐트려서 하나만 출제할 수도 있다. 보통 하나만 출제할 때는요. 시조만 나옵니다. 묶어서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이 독특한 점은 뭐냐 그러면 시조 앞에 이 작품을 쓰게 된 까닭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그 까닭 이유만 읽어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현보의 귀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안동 예안으로 돌아와 집 옆에 명농당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벽에다가는 도연명의 귀거래도를 걸고 강호에 돌아가기를 도모하며 쓴 3편의 시조입니다. 그 3편의 시조가 효빈과 농암과 생일가요. 연시조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찬미하며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정치적 혼란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편이 효빈가, 농암가, 생일가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나와요. 먼저 효빈가 보겠습니다. 효빈가. 작가가 나이 70에 말미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게 말미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귀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잠깐 나 휴가 좀 갔다 올게요 해놓고 그냥 뚫레뚫레 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출발하기 전에 잔치를 벌였나 봐요. 주상별련에서 취중에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본떠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효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흉내내어 지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초장과 중장에서는 귀거래해 정원장무 호불기 돌아가리라 정원이 장차 거치러 가니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요, 앞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읽어도 사실은 돼요. 자, 말미를 얻었다는 것을 비로소 벼슬자리에서 풀렸다라고 표현하고요. 나는 도연명의 작품을 그대로 이어서 주제를 귀흥을 잡았어.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바탕으로 지었어.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귀거래 말뿐이요 가리 없이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떨고 초당의 청풍명월이 남영등명 기다리나니. 자, 귀거래 말뿐이요 가리 없이. 귀거래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모방한 거예요. 돌아갈래 말뿐이고 가리는 갈 사람이 없이 없어. 한마디로 말은 하지만 행동은 못해. 왜?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죠. 관직을 버리지 못하는 세태예요.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떠할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원이 장무하니 라고 했는데 장무해요?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걸 봐야죠. 그랬더니 잡초가 우거져서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어떨꼬 의문문의 형태죠.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고향이 거칠어졌거든 황폐해졌거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초당이라고 하는 건요, 초가집, 초가로 만든 정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화자가 갈 곳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며 뒤에 나오는 청풍명월과 어울리는 공간일 거예요. 그럼 청풍명월은 뭔데? 한자 그대로 한다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자연이죠. 대유법이고요. 남영들명 기다린대요. 누가 기다려요? 그렇죠. 청풍명월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화자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자, 주객 도치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라면요, 평시조고요, 정형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귀적이다.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고사 뭡니까? 도연명이죠. 도연명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귀거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벗을에서 벗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하고 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잘못이었음을 깊이 깨달았노라. 자, 이게 도연명의 귀거래사예요. 그 귀거래사에서 논밭으로 돌아가자. 아까 장무하니 같은 경우는 전원이 황폐하거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종장에 가서는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인용하면서 귀거래를 명분으로 내세워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현실에 대해 정치 현실 내지는 현실에 집착할 버리지 못하는 사대부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청풍명월이 기다리는 자연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일단은 대유, 서리, 의인 이렇게 세 개의 코드로 보겠습니다. 왜? 초장, 중장, 종장? 아니, 종장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초당의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할 때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축적으로는 자연이라는 대유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아니 가고 어떨꼬에서 오형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거죠.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라고 해서 자연물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연보의 효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암가입니다. 농암할 때 암자가 바위암자인데, 자, 고향으로 돌아와 농암에 올라 산과 냇물을 바라보며 지은 시조로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과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겠어요? 고향에 돌아온 기쁨이겠죠. 초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며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음을 드러냅니다. 중장에서는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과 불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며 인생무상, 이게 튀어나오네요 갑자기.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종장에서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 이거죠. 세월이 흘렀다는 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대비죠. 그러면서 자연을 벗삼아 여생을 살겠다는 귀걸의 지향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 역시 시조 앞에 작품을 창작하게 된 어떤 동기, 계기, 의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농암에 이게 이제는 시적 공간일 것이고요.
오히려 그 옛날 논일던 자치가 그대로임을 기뻐한다. 이게 이제 정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유명이로다. 인세 변한들 산천이 또 가실까? 암전의 모수모구이 어제 본 듯 하에라. 농암에, 이때 농암이라는 것은 안동지방에 있는 바위 이름이랍니다. 올라가 보니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노안이, 이때 노안이라는 것은 늙어서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명이에요. 명자가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밝도다 이런 뜻이에요. 와우,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는 생물학적인 눈은 노안이 들었지. 하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서 로다라고 했지만 이 로다는 평서형 종결이 아니라 우리는 영탄형 종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밝아졌느냐예요. 이 유명이로다 할 때 이 유명 도대체 무엇이 밝아졌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향을 차지한 반가움에 눈이 오히려 와우 오랜만이야. 눈이 이제 생기가 총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문제 내기는 좀 더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사실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사람들은 사람살이가 변했지만 산천은 또 가실까? 산천은 인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사가 변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산천은 변하지 않는 공간, 즉 불변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사로 대표되고 있는 속세와 산천으로 대표되고 있는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자연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대조법이고요. 대유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실까라고 하니까 서리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전에 바위 앞에서 모구가 수는 물이겠죠. 구는 언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물과 언덕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죠? 농암에 올라가 있어요. 농암 앞에 있는 물과 언덕을 보고 있는 거니까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고 있는 거죠.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하고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향의 자연을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고향의 자연이 어떤데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자연이에요. 옛날 어린 시절 내지는 옛날 내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봤던 그 자연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본다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시조고요. 자연귀의조이고요. 농암가라고 합니다. 농암에서 불렀으니까. 고향에 돌아온 기쁨과 자연의 불변성에 대한 감탄이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는 건요. 중장에 있었죠. 인세 변한들 산천인단 가실까? 자, 인세는 변하죠. 인간사는 변하지만 산천, 자연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리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의법과 서리법 두 개 보겠습니다. 중의법은요, 노안이 유명이다 할 때 이 유명 때문에 나온 거죠. 이 유명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이 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리법은요, 가실까에 있습니다. 리을까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예찬.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현보의 농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연보의 생일가요. 제목에서 딱 나오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생일이죠. birthday. 작가가 귀향한 지 10년 만에, 와우, 그러니까 이 세 편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87세의 생일날을 푼 작품이다. 그러면서 모두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초장에서는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노년에 맞이하는 봄조차 모두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중장에서는 고위 관원이 공복에 두르는 띠인 금서는 공명의 보람으로 임금의 은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장수는 솔직히 말해서 임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작가가 사대부이니까 자, 이 장수 오래 사는 것과 임금이 긴밀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 임금의 은혜예요. 나 갈래요? 아니죠. 그래서 나는 계속 누릴래요. 라고 하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역시 역군운과 연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작품 창작 동기가 첫 번째 먼저 나오고 작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길어요. 이 작품은 자 일단은요 창작 동기는 생일이라는 거죠. 내가 생일이야 그래서 썼어 이거요. 마을의 어른들과 이웃의 고을 원님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연보는 비록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향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3편의 시를 다 썼어. 그래서 3편의 단가를 끝냈다라고 하면서 나 만족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일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 끝이 있을까? 수요도 천정이라. 공명은 끝이 있어. 부기공명은 끝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명이라는 게 세속적 가치라고 한다면 세속적 가치는 순간적이고 유한적이다. 그러나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거지 누가 이미 절대적으로 정해진 가치는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 수명의 유한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운명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서띠 구분허리에 80봉춘 그 몇 해요? 금서띠라고 써요. 금서띠라고 하는데 이 금서띠는요. 관원이 조정에 들어갈 때 허리에 차는 띠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명을 조금 더 여기서는 그냥 공명하고 퉁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인간의 목숨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간의 목숨도 역시 80봉춘이라고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초장과 중장을 본다면 중장은 초장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작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화자는 공명과 장수를 모두 이룬 거지요. 연년에 오난날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이 오늘 같은 날이 생일이 역군운이셨다. 임금의 은혜이다. 자, 볕을 누릴 만큼 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노년을 살면서 장수하는 것은 누구? 임금의 은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형시고 평시조고요. 연군적이고요. 부귀공명을 누리고 장수하며 살아가는 삶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연군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년이 오난날이 역군운이셨다. 자, 그래서 역군운이란 강호지락을 노래한 고전문학에서 강호지락이라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충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관습적 표현입니다. 대체로 자연이나 고향과 관련한 내용 뒤에 쓰여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이 작품은 금서에 띄는 임금의 은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솔직히 장수는 직접적 관련을 형성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사대부인지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며 장수하는 근원을 임금의 은혜라고 보는 인식이 언어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자, 공명이 이실까, 라든가 80봉춘 몇 해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리법을 사용해서 어떤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유법은요, 금서띠예요. 금서띠라고 하는 것은요, 관직에 오른 관리가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이런 걸 우리가 조복이라고 그래요. 조복 내지는 관복이라고 하는데 그 관복에 두른 띠를 우리가 금서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높은 벼슬을 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대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구는 이셨다라고 하는 영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은 임금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연보의 생일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귀전록이라고 하는 작품 3편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